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임용닷컴에서 시창청음하고 화성학 2단계 수업 맡고 있는 김남주입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나온 이유는 저희 임용닷컴 실기음악학원 설명회 하려고 나왔고요. 선생님들 가이드북 지금 다 갖고 계신데요. 7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72페이지 보면 이제 1차 아니고요. 2차 배점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2차 배점에 해당하는 거 크게 저희 실기시험 볼 거고요. 그 다음 수업 실현, 지도하는 지역에 따라 틀려요.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이에요. 2차가요. 2차 배점 만점이고요. 지도안이 없는 지역은 수업 실현이 뭐 20점 혹은 면접이 50점 이런 식으로 수업 실현이나 면접에 더 배점이 될 거고요. 선생님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사실 수업 실현하고 실기죠. 근데 수업 실현하고 실기는 나중에 12월에 가시면 수업 실현은 저랑 이 교수님이 팀이 돼서 봐드릴 거고요. 거의 한 3번에서 못하시는 선생님 5번까지도 봐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 번씩 할 때마다 실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1차 시험 보시고 나서 저희가 계속 카페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 공지 올라가면 계속 다 신청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수업 실현은 저랑 이 교수님이 보는 건 무료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그게 이제 모의고사에 다 포함되어 있고 시창청은 파이널 모의고사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걸 내가 수업 실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실기는 선생님 지역에 따라서 이제 30점에서 40점, 충남은 70점이에요. 그렇죠? 수업 실현은 12월 달에 가서 하시면 되고요. 실기는 지금부터 챙기셔야 되는 거잖아요. 실기는 선생님 경남이 2과목 빼고 다른 지역 거의 보시면 5과목에서 4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충남 70점이고요. 전남하고 전북이 40점, 경기가 40점 만점이고요. 그 외의 지역은 다 30점 만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실기에서 격차가 많이 나요. 심지어 30점에서 40점 만점인데 실기 점수를 한 자릿수 받는 선생님도 있어요. 작년에 그랬어요. 그래서 실기는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내가 컷에 가깝다면 실기로 이렇게 뒤엎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업 실현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경기도를 예로 든다면 조건에 다 맞게 혹은 뭐 이렇게 시간 15분에 다 맞게 하고 오셨으면 0점 몇 점 감점? 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5점 감점씩 되면서 격차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업 실현도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 그래서 수업 실현도 조금 격차가 나기 시작했고요. 면접도 서울이 좀 유명하죠. 면접은 서울이 10점 차이가 나기도 해요. 10점 차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격차를 내는 건 사실은 실기예요. 그리고 얘는 수업 실현하고 뭐 면접하고 지도하는 12월에 가서 열심히 하시면 굉장히 못하는 거에서 이렇게 잘하는 폭으로 상승이 되더라고요. 성장이 되는데 실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기는 지금부터 조금 내 수준을 잘 파악하셔서 잡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실기 배점을 조금 봤으니까 선생님들 이게 수업 실현까지 합해져서 지도안까지 합해지면 면접 빼고요. 실기, 수업 실현, 지도안까지 합해지면 50점에서 많게는 60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이 교수님하고 저하고 저희 실기 선생님들하고 같이 60점에 해당하는 걸 같이 노력을 할 건데요. 자, 선생님들 저희 실기 음악학원의 강사 선생님들을 소개할게요. 저를 포함해서 서양음악은 5분이고요. 피아노 팀의 유니스 선생님하고 리지 선생님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성악의 비아 선생님하고 다니엘 선생님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시창청 김남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국악 선생님들 한번 소개할게요. 국악 선생님들은 경서도 민요의 유은지 선생님, 그 다음 남도 민요의 유성실 선생님 계시고요. 그 다음에 단소 김진석 선생님 계시는데 단소는 자유악기인 지역은 대금이나 단소, 소금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렇게 해서 8명 선생님 포함, 그 다음에 상담하고 수강 신청 맡고 계신 선생님 계시는데요. 지역별로 실기 영역 기출을 10년 전 것까지 지금 다 차곡차곡 자료로 갖고 계시고요. 지역별 실기 배점, 그 다음에 나중에 가시면 지역별 선정하실 때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저희 샤론 실장님 계신데 인사 한번 드릴게요.
샤론 실장님이시고요. 예, 음악 전공하셨고 임용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니까 상담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선생님들 저희 카페 보시면 이제 수업이 선생님 제 수업 있잖아요. 이 교수님 수업하고 제 수업은 임용닷컴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시창청음도 인강으로 제공이 되고요. 화성도 인강으로 제공하는 이 두 개는 임용닷컴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실기학원은 수강 신청을 카페에서 하셔야 돼요. 임용닷컴에서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렇게 카페 가입하시면 이쪽 란에 저희 수강 신청 공지가 뜰 거예요. 요번에는 3월에 개강이에요. 저희가 확장 이전하는 바람에 약간 인테리어가 조금 덜 돼서 2월에 개강을 못 하고요. 3월에 개강하게 됐는데 선생님들 2월 4일 날 예, 공지가 올라갈 거예요. 2월 4일 날 여기에 공지가 올라가면 여기에 어느 과목이 몇 시에 어떻게 타임이 나눠서 단체인지 개인인지 공지가 쭉 올라가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이쪽에서 댓글 달면서 수강 신청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커리큘럼은 저희 지금 가지고 있는 전공 가이드북에 다 있고요. 뒷부분에 그다음에 이따가 나오셔서 강사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설명할 테니까 이쪽에 제 수업하고 이 교수님 수업 제외한 실기를 듣고 싶다 하시면 공지 매번 월 초에 확인하시면서 여기서 수강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소개한 실장님이 여기다 댓글 달면서 수강 뭐 확인했다, 접수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실기는 카페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실기학원 2020학년도 저희 일정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예. 2월에 저희 이제 특강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창청음은 특강을 그냥 이렇게 강의실에서 하기 때문에 오시면 되고요. 예. 신청 따로 할 필요 없이 무료로 진행되니까 오시면 되고요. 직강은 무료이신데 인강은 소정에 약간 조금 예, 받아요. 그래서 자료가 굉장히 조금 있기 때문에 예, 인강으로 들으시면 약간의 유료 가 되니까요. 웬만하면 시창청음 직강으로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과목들은 이제 오늘 신청 받을 거잖아요. 예, 2월은 다 무료 특강이니까 오늘 선생님들 보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3월에 저희 다 개강하고요. 10월까지는 받지만 중간에 딜레이 돼서 11월까지 레슨을 하게 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11월까지 레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기본반, 심화반, 속성반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실기 과목들이. 그 다음 저희 12월 되면 파이널 모의고사가 있고요. 2회에서 6회 많으면 8회까지도 신청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1차 발표한 다음에 집중반이라고 해서 또 따로 실기시험을 신청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발표한 다음에 1차 발표하는 날 한 하루 이틀 있다가 실기 모의고사를 1차 발표한 사람들만 가지고 실기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지금 2차 후기가 많이 올라오는데 실기 모의고사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이게 조금 괜찮아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무대 경험이 많지 않으시고 무대에서 많이 떨어지시는 선생님들은 여기에서 좀 담대함을 기를 수 있는 기회이니까 한 번씩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따가 실기 모의고사는 조금 설명드릴게요. 자, 1월부터 1월까지예요. 저희 요렇게 저희가 민요하고 단소 같은 경우는 레벨 테스트가 없고요. 성악도 마찬가지고요. 시창, 청음하고 피아노 팀이 약간 응용 반주 들어가는 게 레벨 테스트가 있어요. 요 레벨 테스트를 받고 내가 처음부터 시작 굳이 안 하셔도 되거든요. 내 레벨에 맞는 중급이나 뭐 심화부터 시작하셔도 되니까요. 심지어 저는 레벨 테스트 2월 26일 날 하는데요. 그 레벨 테스트 하고서 뭐 자기는 서울이 목표다 하시면 레벨 테스트 한 거 보시고 그냥 12월에 오세요 이렇게 하는 선생님도 많이 꽤 있었어요. 요번에는요. 그러니까 요번에 시험 보신 선생님들 중에는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굳이 내가 레벨이 된다 하시면 초급부터 들을 필요가 없어요. 12월에 오셔도 돼요. 예, 다른 실기 많이 준비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피아노랑 시창청음 레벨 테스트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다음에 3월부터 저희 개강하고요. 시창청음도 초급반부터 개강을 해요. 3월. 그 다음에 선생님들 12월에 가셔서 예, 파이널 모의고사반 개강하시면 이때는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접수하시고 개강할 거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 저희 이렇게 음악 실기 모의고사를 항상 보는데요. 예, 실기 모의고사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예, 실기 모의고사 보고요. 그 다음에 집중반 같이 개강을 할 거예요. 요렇게 선생님들 1월 요번 연도에는 1월 2일 날 발표했거든요. 그 다음에 1차 합격이 1월 2일 날 발표했고 1월 17일 날 17, 18일 날 이렇게 경기도가 이틀에 걸쳐서 이제 실기시험을 거의 17일 날 봤어요. 그러면 이게 불과 한 10
14일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 지원하시는 선생님은 자기소개서 써야 되고 뭐 이런 서류 내야 되고 하면 이틀이 날아간다고 하면 그냥 10일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1차 발표한 다음에 10일 동안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요. 이 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가 턱하니 붙으셔서 10일 동안 처음부터 하신 선생님도 많으세요. 예, 요렇게 되면 이제 선생님이 실기시험 보러 가셔서 지옥을 맛보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꼭 나한테 어떻게 온 기회인데 꼭 3월부터 내 수준에 맞는 실기를 조금 준비하고 계시다가 12월에 가셔서 다시 11월 달 되면 약간 쉬거든요. 1차에 올인해야 되기 때문에 찬바람 불면 내가 정신이 실기해야지 이런 정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약간 10월하고 11월은 쉬어가는 텀인데 12월에 오시면 다시 다 까먹고 잊어버리시잖아요. 12월에 내가 뭘 해야 되냐면 새로 배우는 게 아니라 12월에 내 원래 수준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이때 새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실기는 상반기 때 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자, 음악 실기 모의고사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요번에 2회인데요. 선생님들 제가 피드백 용지라는 거를 나눠줘요. 이게 저희가 이게 지금 서울로 예를 든 거고요. 서울이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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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이렇게 해서 30점 만점이에요. 시창청음 10점, 범주범창 10점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요하고 국악하고 서양음악하고요. 이게 들어오면 제가 이제 청음 시험 본 거는 그날 채점해서 돌려드리고요. 여기 시창하고 여기 다 이렇게 피드백 쓰는 게 있잖아요. 들어오셔서 시험을 보실 때 성악 선생님이 피드백 써주시고 피아노 응용 반주 하시는 선생님 피드백 써주시고 시창 피드백 쓰고 그래서 진짜 현실적인 피드백을 여기에 써주시고 그날 가셔서 요거 보신 다음에 읽고 그때 그 자리에서 고칠 수 있는 피드백을 써줄 거예요. 그래서 고쳐서 그리고 실기시험 보러 가시면 되고요. 요렇게는 거의 처음부터 오시면 관리번호 뽑으시고 그 다음에 청음부터 보시는 게 거의 서울이나 경기도가 하는 거 짜가지고 들어가는 실기시험을 거의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요. 선생님들은 실기시험 보는 리허설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 이렇게 피드백 용지가 제공이 되고요. 저희는 이렇게 해서 한 영역당 이제 뭐 저 빼고요. 두 선생님들이 이제 채점을 하게 되니까 소수점으로 나오고요. 요렇게 해서 제가 이름은 뺐고요. 그 다음 관리번호로 뺐어요. 요번에 실기시험 보신 선생님들의 일부만을 이제 제가 1등부터 9등까지를 보시면 이렇게 점수 있죠. 30점 만점이고요. 원래 서울이 30점 만점에 합격하는 선이 20점대 초반이거든요. 합격선이요. 실기가 20점대 초반이기 때문에 실기를 후하게 주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칼제점 해라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지금 3등 하신 선생님이 저희 조교 선생님이었어요. 작년에도 보러 가셔서 2차 보고 떨어지시고 요번에 2차를 보고 오신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 작년에도 조교하시면서 실기시험을 보셨어요. 근데 작년에가 18점 몇 점이 나왔거든요. 저희 학원에서. 근데 진짜 실제로 가셔서 30점 만점 중에 19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그래서 떨어지셨고요. 요번에는 이제 조금 잘 보셨으리라 믿고요. 그래서 실기 모의고사 보면요. 선생님들 저희가 소수점 단위로 채점하고 비슷하게 채점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이걸 저희가 다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기가 내가 몇 등이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중에 내가 어느 선에 있는지 뭐가 약한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은 30점이나 40점 만점에 실기가 몇 점이야를 공개를 하지 이렇게 세부 점수를 공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가 되게 약하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임용닷컴 수강생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저희가 저희 특강 있죠. 그래서 2월부터 이제 특강이 시작되는데 특강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제 오늘 신청하실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선생님 요 밑에 있는 거 제 특강은 신청 따로 없이 그냥 제가 공지 올리면 카페에 공지 보고 날짜 확인해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특강 신청 받는 거 한번 보시고 특강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인되셨죠? 선생님 이따 다시 띄워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전체 과목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시창점 하나하나씩 갈게요. 선생님들 저 먼저 시작할 거고요. 그냥 서양음악부터 해서 갈게요. 쭉. 선생님들 자 시창청음은 연강 강의계획서가 가이드북 73페이지에 있어요. 선생님들
73페이지 확인해 보시고요. 네, 선생님 확인하시면서 저희 실기 모의고사 제가 되게 자랑, 깨알 자랑 계속 하잖아요. 실기 모의고사 볼 때요. 까로미오벤을 서울에서 냈거든요. 실기 선생님들이 까로미오벤을 냈고 저희 조교가 까로미오벤을 뽑고 거의 초견으로 손을 덜덜덜덜 떨면서 쳤어요. 그래서 자기 못 쳤다고 이날 실기 학원에 남아서 이걸 계속 치고 갔는데 실제로 가서 까로미오벤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했어요. 아멘 진짜. 정말 아멘 하고 제가 한번 안아주고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조교 선생님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까로미오벤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태평가. 또 저희 민요 선생님 내셨는데 태평가도 대전에 나왔고요. 강원도 아리랑 대전에서 내셨는데 강원도 아리랑 나왔고요. 강원도의 자진농부가 경복궁 타령 뭐 이런 거 이하옹 타령 다 강원도 민요 선생님 우리 다 실기 모의고사 때 내셨는데 이게 다 강원도에 나왔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선생님 까로미오벤은 다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이거를 원어로 불러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교수님이 수업 실현에 원어로 수업하는 걸 냈었거든요. 이때 그래서 수업 실현에 원어로 했으면 그냥 가서 열심히 다 죽이고 온 거죠. 예. 다 잘 부르고 딕션 하는 게 수업 실현에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 피아노 선생님은 도라오라 소렌토로를 냈었는데 부산에서 그것도 실기 시험에 냈던 게 그대로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굉장히 뭐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무슨 레파토리가 나오는지 쫙 있잖아요. 그래서 실기 모의고사 정도 되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좀 내니까 이게 좀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운 좋게도. 그래서 선생님들 실기 모의고사 한번 보시고요. 이제 가이드북 73페이지 보시면서 자, 시창청음은 선생님들 초급, 중급, 문제풀이반, 파이널 모의고사 요렇게 진행되고요. 예, 초급반은 선생님 3, 4월에 6주로 시작할 거예요. 저희가 초급하고 중급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역별 문제풀이가 이제 넘어갈 거예요, 선생님들. 그런데 초급이요, 흰 것만 연습이에요. 흰 것만 연습, 검은 것만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리듬이 주차별로 추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중급도 리듬이 주차별로 추가가 되면서 이제 검은 것만 하나씩 이제 연습하면서 8주로 검은 것만 5개를 연습하게 될 건데요. 요렇게까지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제주도, 좀 청음이 쉽게 나온 지역 제주도, 전남, 전북, 요런 지역은 여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중급까지. 다시 하면요. 서울하고 경기가 어렵죠. 선생님들 청음이 어려워요. 서울, 경기, 충북이 의외로 어렵게 나와요. 청음이 충북. 그 다음에 인천이 조금 어렵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4개 지역을 빼고 다 마무리해요. 중급까지 하면. 됐나요? 4개 지역. 나는 서울하고 경기를 보겠다 하시면 문제풀이반 들어가면서 서울 리듬을 따로 하셔야 돼요. 수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 경기, 인천, 충북이 목표가 아니라면 중급반까지 하시고 나중에 파이널 모의고사 지역별로 하는 거에 오시면 될 거예요. 네. 자, 선생님들 요거 이제 임용닷컴의 청음 게시판이 나중에 제 수업을 수강하시면 게시판이 있거든요. 그 게시판에서 과제 음원, 수업 음원에서 계속 이제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 주에 배운 음정, 그 주에 배운 리듬만. 다른 리듬 추가 안 해요. 딱 그 주에 배운 것만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경기 스타일, 서울 스타일을 만들어 가는 거죠, 선생님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성학은 이따가 잠깐 설명할게요, 선생님들. 자, 시창청음 초급에서 중급까지 보시면 리듬하고 음정이 단계별로 심화가 된다고, 여기까지 심화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초급하고 중급은 이따 제가 커리큘럼 보여드릴 텐데 초급, 중급 리듬은 다 기출이에요. 모든 전지역 기출이에요, 선생님들. 그래서 얘는 꼭 필수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내가 서울하고 경기, 인천하고 충북을 안 볼 것이다 하면 여기서 스탑. 중급까지 하신 다음에 다른 실기 준비하시고 이론 공부 열심히 하시다가 12월에 다시 오시면 돼요. 됐나요? 근데 나는 서울하고 인천, 경기, 그 다음 충북이 목표다 하시면 문제풀이반 가시면서 그 지역에 맞는 리듬을 또 수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차별로 계속 리듬 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심화되고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가겠죠. 여기까지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 파이널 모의고사 반에서는
이제 서울하고 인천반 따로, 경기 충북반 따로, 그 다음에 강원에서 제주까지 따로, 그 다음 조성 처음 나오는 지역 따로 이렇게 4개의 반이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수준별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요때는 랜덤이에요, 선생님들. 랜덤으로 기출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기출 청음 위주로 계속 음정을 외우고 리듬을 외우는 연습을 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체계적인 수업, 그 다음 12월은 랜덤이다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풀이 반보다 12월이 조금 더 어려워요. 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문제는.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모든 지역 수업 들으셔야겠죠. 그 다음 여기 강원도는 요번에 너무 어렵게 나와서 제가 강원도를 좀 추가한 거고요. 강원도 좀 생각해 볼게요. 강원도 여기에 추가하는 거는 8마디 임시표니 10개예요. 8마디 임시표가 10개라고 보시면 돼요. 8마디 임시표 10개. 강원도가 요번에 8개, 9개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가서 다시 모든 지역이 이제 필수로 파이널 모의고사를 들으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 초급반 보시면 선생님 초급반에 이렇게 리듬이 따로 있잖아요. 예, 리듬 따로 있으면서 음정이 2도, 3도 도약 안 하죠. 그 다음 점점씩 도약하죠. 이렇게 해서 음정까지 연습하고 검은 건반 없어요. 자, 내가 요거 배웠죠. 그럼 요 날은 4분음표, 역부점, 4분음표는 그냥 기본이라고 두시면 될 것 같고요. 2분음표 요런 것만 과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더불어 누적돼서 요거 요 날 배웠죠? 그러면 요 날 요 2주차 과제는요. 얘하고 리듬이 추가되는 거. 이렇게 해서 누적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요렇게 하면 이제 흰 것만 연습이 잘 되죠. 흰 것만 연습이 잘 된 상태에 이제 중급 가셔서 임시표 하나씩 들어갈 거예요. 임시표가 B플랫, 파샵 이 종류가 잘 나오니까 미플랫 이거부터 이제 임시표를 하나씩 넣으면 흰 것만 연습한 상태에서 이제 미플랫이나 파샵 이런 거 이렇게 도드라지게 들리겠죠. 자, 여기 리듬 보이세요? 리듬 다 모든 지역의 기출이에요. 기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얘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 박자유추 있죠? 자, 이 박자유추는 제주도, 강원도, 울산 다 박자유추거든요. 그것 때문에 연습하는 거. 쉼표가 중간중간에 포함이 되고 안 포함되고 예, 요렇게 되면서 쉼표까지 연습을 해요. 됐죠, 선생님들? 이렇게 중급감까지 하면 서울하고 경기도, 그 다음에 충북하고 인천 보는 선생님들 말고 다른 지역은 다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나중에 문제풀이하러 파이널반에 오시면 돼요. 됐죠, 선생님들? 자, 그 다음에 제가 문제풀이반은 공개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수업 때 공개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리듬 이런 건 수업 때 공개를 할 거고요. 파이널이나 문제풀이반은 이거에 이제 리듬 문제은행이 배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문제은행이에요. 들으면 빼서 그냥 쓰시는 거예요. 외울 거예요, 선생님 나중에. 그래서 가셔서 내가 듣고 고민하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외우는 거 계속 쓰셔야 돼요. 텀이 짧기 때문에. 예. 자, 청음 게시판은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 1주차, 2주차 다 리듬하고 음정하고 수업이 체계적으로 있잖아요. 이걸 게시판에서 다시 한번 연습. 그래서 한 번만 듣고 오시면 안 되죠. 예, 한 번만 일주일에 청음 한 번만 들으면 안 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30분씩 꾸준히 들으시면 돼요. 얘는 업데이트는 일주일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 충분히 리듬이나 음정이 이제 연습이 될 거고요. 자, 얘는 이제 경기도예요, 선생님들. 2019학년도 거는 제가 기출문제 특강할 때 알려드리려고요. 2018학년도 경기 기출이고요. 예, 요게 템포가요. 지금 제가 음원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레벨 테스트 할 때 들어보실 건데요. 선생님, 얘가 템포가 90이에요. 90. 그러니까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쉼표가 지금 없죠. 쉼표가 없어요. 붙임줄 없죠. 리듬이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근데 뭐 하고 싸워야 되냐면 빠르게 하고 도약하고 임시표 8, 9개 나오는 거 다 챙기면서 텀하고 싸우셔야 돼요. 텀이 이렇게 되면 7초. 8초 텀이에요. 7초, 8초 텀에 다 그리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경기도는 조금 텀 줄이는 거, 그 다음에 템포에 좀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초급반에서는 시작을 60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갈수록 나중에 파이널 모의고사반 가서는 95템포까지 듣고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차 후기에 보시면 선생님, 경기도 선생님들이 그냥 느렸어요. 이 말이 진짜 느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95템포로 연습하다가 갔는데 85로 나온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적을 수 있겠죠. 경기도는 이렇게까지 하고 가야 돼요. 조금 템포 빨리, 텀 짧게 하고 도약 심하게 하고 임시표 10개 정도까지 연습하고 가야 쉽구나 하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연습을 시켜서 갈 거고요. 요번 연도도 예상했던 것처럼 5, 6마디가 어려웠고요. 예, 5, 6마디 리듬은 제가 특강할 때 알려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경기도가 이 정도, 그럼 더 어려운 데가 서울이에요, 선생님들. 서울은 조금 다르죠. 예. 서울은 이게 이제 2017학년도 기출, 18학년도는 못 외워오셨어요. 다 외운 것도 아니고요. 요 리듬만 기출, 그 다음 요 리듬 기출 다 외우지 않았어요, 선생님들. 예, 끝날 때 요렇게 끝났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요 느낌이고요. 선생님들 얘가 서울이요. 원래 리얼로 치다가 미디로 바뀌었거든요. 예, 미디로 바뀌어서 이제 16분 심표는 안 나와요. 붙임줄 이런 종류가 많이 나와요. 요번에도 이렇게 8분 심표가 3개 나왔고 이렇게 다 붙임줄 붙어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16분 심표가 아니라 붙임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박자감이 없어요. 템포는 60에서 65라고 보시면 되고요. 텀은 15초였어요. 제가 10초까지 연습해서 갔거든요. 근데 저희가 봤었던 10초보다는 그릴 시간이 있었다고 한 거 보니까 15초 텀이었었어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요것 때문에 어떻게 연습을 했냐면 요번에 요렇게 연습을 해서 실기시험을 봤어요. 예, 아까 잠깐만 2017학년도 요 리듬 있죠. 그래 그대로 기출 리듬 연습 많이 시켜서 갔고요. 8분 심표 나왔죠. 예, 그 다음에 요런 것들 시창에서 나온 리듬이야. 서울시창 리듬. 요런 것들 이제 청음으로 연습했고요. 임시표는 6개. 선생님 이 정도가 음이 57개예요. 근데 저희 조교 선생님이 음을 다 쉬었대요. 기보를 빨리 한 다음에 음을 막 쉬었대요. 이걸 다 외우지는 못할 것 같고 음이 몇 개인지는 알려드리고 싶어서 음을 다 세웠는데 64개. 음이 64개예요. 그러니까 제가 60개까지는 연습했었는데 65개, 4개 정도 나오는 거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에 더불어 경기도는 음이 40개거든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굉장히 서울은 많죠. 근데 경기도는 템포가 빨라요. 근데 서울은 템포가 느려요. 예, 느려요. 자, 요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서울은요, 경기도는 제가 엄청 연습시켜서 보내는데 서울은 이 수준을 유지하고 보내요. 이거보다 더 힘들게 하시면 포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정도 수준 하시면 요 정도.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 선생님들. 자, 여기 제주도가 제일 쉬워요. 제주도 요거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서 요거부터 시작하시죠. 요거부터 시작하시면 요거까지 완성이 되는 거죠. 예, 서울 보실 선생님들 요렇게 완성시켜야 되고요. 제주도는 2018학년도가 이랬고요. 이제 19학년도 거는 특강 때 보여드릴게요. 또 달라졌더라고요. 제주도가 요렇게 나오는데 함정이 하나 있어요. 박자를 알려주지 않아요. 예, 박자를 알려주지 않아요. 박자 유추해야 돼요. 8분의 6인지 4분의 3인지 4분의 4인지 유추하셔야 돼요. 4분의 2는 절대 안 내요. 예, 예, 저희 그릴 수 있는 개수가 작기 때문에 4분의 2는 안 내요. 그래서 제주도는 함정이 박자 유추하는 거, 강원도 함정이 박자 유추하는 거. 강원도는 박자 유추하고요. 들려준 횟수가 정말 짧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1, 2 한 번, 3, 4 한 번 끝이에요. 1, 2, 3, 4 마무리를 한 번 끝이에요. 한 번씩밖에 안 들려드려요. 그러니까는 이게 청음이 어렵다고 겁낼 필요도 없고요. 쉽다고 만만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박자 유추해야 되고 들려주는 횟수가 짧으면 변수에 따라서 내 실력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조금 철저히 하고 가시는 게 가서 이제 당황하지 않는 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제일 쉬운 것까지 봤어요, 선생님들. 제주도가 가장 쉽고요. 그 다음 가장 어려운 서울 것까지 봤고요. 이게 이제 초급부터 시작해서 내가 초급, 중급을 들은다 하시면 이제 가티오가 나겠죠. 그럼 내가 지역을 어디 볼지 선정이 된다. 경기나 서울을 보겠다 하시면 문제풀이반 듣고 계속 가시는 거고요. 나는 경기, 서울 안 보고 충북, 인천도 안 보겠다 하시면 중급에서 스탑하신 다음에 1차나 다른 실기 올인하시고 그 다음 12월에 오셔서 아까 그 중급까지 나왔던 그 실력을 그대로 또 나가시면서 변수에 대비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 얘는 시창. 얘는 저희 모의고사 때 요번 봤던 거고요. 사실은 서울의 요 앞부분은 서울 시창 기출이에요. 예, 서울 시창 리듬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저희 지금 서울 시험 보고 오신 선생님이 이거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이거보다 훨씬 어렵으니까 더 어렵게 내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그냥 이제 읽어보시고 4층을 막 올라가셔서 문 열고 들어가서 보는 거거든요. 독보를 1분 한 다음에 4층을 막 올라가셨대요. 근데 숨이 찬 상태에서 보셨대요. 그래서 랩하고 나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에가 16분 음표 다다다다다 이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음정은 많이 어렵지 않은데 16분 음표가 굉장히 많으니까 템포가 보통 빠르게라고 써 있어도 더 느리게 잡아라 라고 해주셨고 저희는 그렇게 연습을 해요. 자, 요거는 청원 게시판 아까 보이시죠? 제가 시청자로 따로 올려주면 플레이하고 같이 부르는 거예요. 기계하고 나하고 같이. 그럼 음을 제가 기계하고 맞춰서 부르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 번은 다 같이 부른 다음에 한 번 또 플레이하고 부를 때는 첫 음만 들려줘요. 그럼 선생님 혼자 웬만큼 시간이 지나면 끝음 다시 들려요. 요렇게 하고 맞추셔도 돼요. 그래서 시창청음 다 직강 있지만 직강이나 인강 선생님들 다 게시판에서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저희 시창청음 이제 2019학년도 기출문제 제가 들려드릴 거고 그 다음 레벨 테스트 하는 게 2월 26일이에요. 화성학 들으신 선생님들은 화성학 2시에 하기 전에 레벨 테스트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특강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직강은 무료이고 인강은 유료예요. 선생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선생님 화성학 얘기를 잠깐 한마디만 할게요. 화성학이 지금 1, 2월이 이 교수님이 하고요. 9월에 문제풀이로 할 거예요. 이거는 랜덤 문제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교재가 없고 9월에 하는 거는 그냥 선생님 자료에 문제풀이 하는 거고 1, 2월하고 9월은 제가 첨삭을 하죠. 그 다음에 3, 4월에 지금 1, 2월에 헤매고 계신 선생님들 3, 4월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헤매신 선생님 그 다음에 나는 문제를 더 위주로 많이 풀고 싶다. 개념은 살짝 정의하고 문제 풀면서 가고 싶다 하시면 교재가 달라져요. 선생님들 요 교재는 조성음악의 화성진행이 주 교재고요. 부교재는 백병동 화성학 여러 가지 화성학으로 보충 자료 만들 거니까 이렇게 해서 8주 진행한다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시창청음 혹시 질문은 이따가 받겠습니다. 저희 이제 피아노 팀 나오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임용닷컴 피아노팀 유니스 앤 리즈입니다. 저는 유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임용반주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차 실기는 다음과 같은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저희가 맡은 과목이 바로 이 피아노 파트입니다. 임용 피아노 반주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응용 반주를 보겠습니다. 응용 반주는 크게 코드 없는 지역과 있는 지역으로 나뉩니다. 코드 없는 지역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2018년도 시험에서의 서울 기출곡들입니다. 보시면 지금 피날레로 사보된 악보에 코드 없이 제시됩니다. 이러한 곡들이 응용반주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올해 원어가 제시돼서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어의 도금을 한글로 그대로 적어서 제시되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아노가 반드시 연습이 되어 있어야만 초견으로라도 가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코드 있는 지역을 볼게요. 교과서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제시하고 응시자가 원하는 경우 코드를 자유롭게 변형하는 것이 가능한 지역들입니다. 상당히 쉬울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2번 기출곡들입니다. 강원은 피아노 범창이 어렵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왼쪽 페이지 북극고마 보실게요. 캠페인송이거든요. 보시면 상당히 어려워요. 코드를 주는 지역은 점점 가요나 뮤지컬 쪽으로 기출 경향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실기학원을 집안에 들이십시오.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선생님들. 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패러디를 넣어봤는데요. 내 실력에 맞게 배우자. 피아노팀은 올해부터 실력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가늠하시기 편하도록 체르니로 구분해 보았는데요. 세 반이 다루는 곡은 모두 같습니다. 대신 다루는 코드나 반주 패턴이 수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마 가장 많은 선생님들이 수강하시게 될 반은 종합반입니다. 기본 12주 과정이며 코드가 있는 지역, 없는 지역, 그리고 기타 조건을 고려해서 지역 맞춤 커리큘럼으로 진행합니다. 3개월에 총 240곡인데요. 모두 수업 시간 내에서 다룹니다. 맨 마지막 줄에 오디에이션과 시그니처라는 말이 궁금하실 텐데 여기서부터 리지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피아노 팀의 핵심이자 키워드는 바로 오디에이션과 시그니처입니다. 오디에이션은 현재 들리지 않는 소리를 내청을 통해서 듣고 다음에 나올 소리까지 예측해서 듣는 걸 말하는데요. 피아노 팀에서는 선생님들께서 보다 높은 오디에이션 단계를 갖추실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그니처는요, 이 원곡이 가지고 있는 그 곡만의 특징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 서울 기출곡이었던 송호의 전주, 올해 서울 기출곡이었던 까르미오 밴드의 반주법 등을 말합니다. 원곡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곡들을 정형화된 반주 틀에서 벗어나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응용반주 종합반에서는 이러한 오디에이션과 시그니처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심화반은 종합반과 같은 곡 구성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종합반과 가장 큰 차이는 화성인데요. 원곡의 오리지널 진행에 감화음과 재즈 화성, 그리고 세밀한 보이싱을 더하여 좀 더 파퓰러하고 화려하게 연주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전국적으로 응용 반주가 점점 더 많아지고 따라서 코드를 제시하는 지역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제시된 코드 이상의 연주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수업입니다. 피아노 전공 선생님들, 작곡 전공 선생님들 또는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나 성당의 반주를 오래 해오셔서 피아노에 자신이 있으신 선생님들, 그리고 혹은 코드가 제시된 지역의 선생님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사전 레벨 테스트를 반드시 받으셔야 하며 결과에 따라 종합반 수업을 권유해드릴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초반 또한 12주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간혹 피아노가 너무 어렵거나 자신이 없어서 이 피아노 학원이나 독학으로 기초를 떼서 오신다는 분들도 계세요. 혹시 이 자리에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러시다면 이번 새로 개설된 기초반 수업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 수업 과정으로도 충분히 범주범창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시간과 재원, 에너지 절약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초반 경우에는 종합반과 다른 부분은 1, 4, 5대 기본 화음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며 대리화음과 부속화음 추가 등 각 수강 선생님들 상황에 맞춰 1대1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주는 오리지널 C장조의 곡들과 임시표 3개 이상의 조성을 C조로 이조하여 트레이닝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반주 패턴으로 기본 C조를 연주하시며 곡의 분위기와 이해를 돕고 반주 패턴을 파악하시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4주는 임시표 한두 개의 조성의 곡들을 다루시게 됩니다. 마지막 4주는 첫 번째 달에 익히셨던 임시표 3개 이상의 곡들을 원키로 수업하면서 초경곡들을 추가적으로 보는 보강 단계입니다. 사실 기초반의 내용으로는 초고득점은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아노를 거의 쳐보시지 않은 선생님들께서 1차 준비, 시창청음, 민요, 단소를 준비하시면서 피아노 범주범창까지 초고득점을 노리시는 것보다는 이 평균 이상의 안정적인 점수를 노리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판단하에 수업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수업마다 과제 및 레벨 체크를 통해 범주범창의 기본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으며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중요도 부분을 기초과정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다루실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수업은 각 반마다 강사 배정이 다릅니다. 종합반은 저와 유닛 선생님 모두 동일하게 수업이 진행되고요. 기초반은 리지, 심화는 유니스, 단독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반의 상담은 두 선생님 모두 가능합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부분은 창작곡 반주인데요. 창작곡 반주는 총 8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창작곡 반주의 경우 1, 4, 5대의 주요 3화음을 중심으로 그 외 부사화음과 비화성음을 파악하여 제시된 창작 선율에 어울리는 화음으로 매끄러운 진행을 연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창작곡 반주 지역에서 경우 기출 경향상 주요 3화음뿐만 아닌 각 마디에서 말하고자 하는 화성을 읽어 곡 전체의 느낌을 듣는 사람에게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보시는 곡을 듣는 사람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가 이 시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남 지역은 재작년까지 F 메이저 위주로 나왔는데 작년엔 D 메이저 그리고 올해는 E 플랫이 기출되었습니다. 울산 경북에도 만만치 않은 조성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쉬운 조성만이 아닌 다양한 조성을 철저히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유닛 선생님께서 다시 이어서 정반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반주는 이제 소수의 지역에서만 과목으로 채택되는데요. 교과서 그대로 제시된 반주를 치는 과목입니다. 말 그대로 성악반주나 합창반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임용닷컴 실기학원에서 피아노 실기를 준비하셔야 될까요? 노량진 유일의 4대 출신 피아노팀,
저는 서울소재 사범대 피아노 전공을 졸업했고요. 현재는 반주 박사과정 중입니다. 실제 수업 지도안을 작성했었고 4년 내내 교직 과목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교생 실습도 다녀왔습니다. 따라서 피아노를 피아노 그 자체가 아닌 임용의 전반적인 흐름 안에서 준비해드립니다. 또한 리지 선생님과 주 2, 3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며 팀 내 수강 선생님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양음악은 피아노와 성악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피아노와 성악 선생님으로 구성된 서양음악팀 역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수강생 선생님들을 위한 최상의 컨디션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특별히 저희 이번 실기 특강에서는 성악 피아노가 함께 시범 연주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정확한 커리큘럼, 헤매지 않습니다. 이미 커리큘럼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피아노팀의 종합반 커리큘럼은 리지 유니스가 모두 같고 다른 커리큘럼 역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정확한 길을 제시해드립니다. 시험 보시는 전날까지 함께합니다. 저희 카페에 올라오는 실기 후기들 보시면 피아노 수강 선생님들께서 전날 영상통화 모의고사에서 이런 얘기 하셨을 거예요. 합격자 발표 이후 나오는 파이널 우선순위 목록을 토대로 전날 파이널 체크업 영상 모의고사까지 함께합니다. 이 목록은 저희가 내부에서 제작하는 목록으로 보안상 블러 처리를 하였는데요. 1차 합격 후 진행되는 집중반에서 제공해드립니다. 네, 방금 파이널 우선순위 목록을 보여드렸는데요. 정규반에서 모든 곡을 거의 다 보기는 하지만 끝까지 그 곡들을 똑같은 비중으로 연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목록을 드리고 곡의 등급을 A, B, C까지 나눠드립니다. 주요 지역의 올해 기출곡과 이 목록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매년 이 목록의 구성은 달라집니다. 파이널에서 곡의 우선순위를 두고 달리기 위해서는 정규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기초 종합 심화반을 모두 들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만 수강하시면 됩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기초를 들으신 후에 종합을 한 번 더 들으신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경기가 정반주에서 코드를 주는 반주로 바뀌었다는데 더 쉬워진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과목뿐만 아니라 피아노의 실기 배점 또한 바뀌었습니다. 경기에 시창이 없어지면서 범주 범창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이 생겼습니다. 경기는 원래 음악성이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거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 일화로 저희 이번 수강 선생님께서 레슨 때를 생각하시면서 루바토나 이제 음악적인 부분들, 곡의 정서 등을 표현하면서 연주하려고 노력했더니 병풍 뒤에서 피아노 전공인가 봐 이러면서 소근거리더라는 거예요. 과목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러한 그 지역의 성향 자체가 바뀔 리는 없습니다. 임용닷컴 실기학원이 올해는 3월부터 개강이라던데 2월에 시작하지 않나도 괜찮나요? 저희가 올해 수업이 3월부터 시작되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모든 합격 선생님들이 2월부터 준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이 있으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레벨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1대1 레벨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 레벨 테스트는 한 선생님당 15분씩 무료로 진행되고요. 이미정 교수님 수강생분들께 우선권을 드립니다. 직강, 인강 관계없습니다. 이 레벨 테스트 신청은 오늘 실기 설명회가 끝난 뒤 7시 반부터 카페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전국음악 플러스 U에서 피아노팀 게시판에 있는 공지글에 비밀 댓글로 아래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1시부터 진행되고요. 수요일은 2시부터 진행됩니다.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피아노팀 게시판의 공지글을 참고하셔서 7시 반에 바로 비밀 댓글을 올려주시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피아노팀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벨 테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이제 피아노 팀까지 마쳤고요. 저 마우스를 가져가셨나요? 뒤에 있나요? 예. 네. 잠시만요. 선생님들 가이드북 배점의 경기도가 달라지는 거 제가 놨을 거예요. 시창 청음이 들어갔는데 시창이 7점이고 청음이 6점이거든요. 근데 시창이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이제 피아노가 10점에서 16점으로 된 거죠. 예, 청음이 아마 7점인가 6점일 거예요. 그래서 4과목이 되는 거죠, 선생님들. 예. 그래서 뭐라도 하나 포기하지 않고 가셔야 될 거예요. 이 시험이 실기가 4과목 중에서 선생님들
두 개는 자신 있고 두 개는 자신 없다. 그럼 이 중에 자신 없는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된다. 이러시면 조금 곤란해요. 그럼 합격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 없는 거를 11월까지 꼭 갖고 가셔야 돼요. 예. 그래야 되더라고요. 합격이요. 예. 선생님들 잠깐 이제 성악 선생님 한번 모실게요. 잠시만요. 성악 선생님 두 분이 계신데 다니엘 쌤이 지금 정시 입시가 한창이라서 레슨하느라고 못 오셨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쌤 연간 강의 계획서는 80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모든 지역이 경기도도 범주범창이 들어갔기 때문에 노래가 다 들어갔어요. 모든 지역이요. 예, 경기도가 노래를 안 봤었거든요. 예. 자, 성학 선생님 이제 나오셔서 저희 가이드북 79페이지 참고하시면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실기 강사 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에 선생님들께 너무 많은 정보를 주셔서 저희가 특별히 어떤 것을 전하기보다 성악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발성하고 소리를 내시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들을 일단 기초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게 저희가 기존에 수업을 진행을 하실 때 특히나 나중에 범창을 들어가시면 범창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조금 계세요. 아마 부끄러우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하셔야 됩니다. 소리를 내시는 방법과 그다음에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 그리고 그냥 저희가 서서 지금은 저희가 실기와 그러니까 성악과 피아노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성악 쪽에서는 우선적으로 성악만 노래를 하고요. 피아노 쪽에서도 피아노만 먼저 수업을 하실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양쪽을 연결해서 노래를 하시다 보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때 조금 당황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연계해서 수업하실 때는 실기와 꼭 피아노를 같이 연결하는 수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니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저는 그 당부 사항을 좀 부탁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제 연간 강의표는 79제교에 있고요. 그건 이제 거의 개별의 맞춤에 따라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꼭 다 맞는 건 아니고 함께 상의하시면서 수업 진도나 그런 부분들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남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 지역이 이제 노래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소리를 제대로 내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발성에 조금 위주의 수업을 조금 진행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기출곡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수업을 가는데 기출곡을 안다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혹은 기출곡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은 기출곡을 안다고 하시고 오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노래를 조금 더 많이 효과적으로 배우시고 싶고 그다음에 노래를 부르고 싶으시면 기출곡을 좀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지역이 되셨든지 간에. 그냥 오셨는데 이 곡이 기출곡이에요 라고 말씀드리면 간혹 그 곡이 들어가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지역에 어떤 곡들이 기출곡이 나왔는지 좀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당부사항은 안다고 생각하고 오세요. 저 그 노래 알아요. 근데 불러보면 입에 붙지 않아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피아노 하신 선생님들이 그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피아노 하신 분들이 왜냐면 피아노를 잘 치시니까 음정을 머리로 아시거든요. 그리고 손으로 피아노를 치세요. 그래서 이 노래를 안다고 생각하시고 오셔서 노래 직접 불러보시면 생각보다 가사나 음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입에 잘 달라붙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각하신 부분들하고 좀 다르게 진행이 되시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안다고 하는 곡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 번 이상은 불러보신 곡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저희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거고요. 레파토리를 조금 더 많이 늘려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서양 음악을 하신 분들은 그래도 레파토리를 많이 알고 계세요. 기존적으로 저희가 서양 음악을 계속 하고 있고 기출곡들도 서양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국악을 하시거나 민요 쪽을 하신 선생님들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레파토리를 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한 번 이상 불러보신 곡들을 계속 해갖고 오시는 게 그래서 오셨을 때 저희가 수정도 가능하고 어떻게 불러드리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 안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세요. 2달, 3달 예상하고 오셨는데 2달, 3달 동안 하실 수 있는 곡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사나 입에 잘 붙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곡들을 조금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다 아시다시피 서울이 원어가 나왔습니다. 원어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도 긴장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미 원어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원어는
한글로 밑에 기보가 되어 있어요. 기보를 보시면 읽으실 수는 있어요. 읽으실 수는 있는데 노래를 한다는 건 저희가 영어를 배워서 알지만 영어가 한글로 읽는 거하고 원어를 저희가 알고 읽는 거랑은 발음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어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봐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태리어가 되겠죠. 이태리어하고 독일어 가곡도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그런 부분도 원어를 좀 중점적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보여드릴 거예요. 리지쌤하고 같이 저희 수업 실기 강연할 때 좀 보여드릴 테니까 오셔서 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원어적인 부분들을 원어적인 부분들을 함께 간단한 언어에도 법칙이 약간은 있어요. 발음에 대한 간단 기본적인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법칙들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함께 어떻게 노래 부르는지 근데 그 어떻게라는 그 부분은 조금 개개인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같이 함께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이 제일 많이 오셔서 하시는 게 그거예요. 고음이 안 나요. 네, 제일 많이 오셔서 하시는 선생님들이 말씀이 첫 번째 고음이 안 나요거든요. 고음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고음을 내시거나 소리를 크게 내는 부분은 어렵지 않은데 조금 저희에게 시간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함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빨리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것들은 이따가 마저 받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상 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 바로 국악 선생님 갈게요. 유은지 선생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용닷컴의 경서도 민요 강사 유은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기 설 때마다 굉장히 긴장 많이 돼요. 네. 오늘 제가 여기 와가지고 설명할 거는요. 그동안 나왔던 기출곡과 그리고 앞으로 저희 학원에서 이루어진 수업 커리큘럼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자, 저는 올해로 임용민요 수업한 지는 11년 차예요. 그동안 수천 명의 선생님들 만나면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여러 경험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단시간에 민요와 장구를 완성도 있게 부를 수 있게 길라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커리큘럼 먼저 설명할게요. 저희 학원은 기초, 속성, 심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제 수업 방식은 교과서의 악보를 바탕으로 거기에 토리에 맞는 식임새를 추가해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국악이 구전심수인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같은 곡인데도요 부르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시험장 가셔서 예를 들어 악보는 어기야 티여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부민요죠. 뱃노래는요 동부민요 하면은 자주 사용되는 음이 라솔미 라솔미 이런 게 들어있어요. 메나리토리 느낌이 나는데요. 교과서는 애들이 본 악보이기 때문에 체부가 굉장히 굵직굵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들이 빠져 있는데 여기다가 토리를 살려가지고 라솔미를 넣어서 부르면은 어기야 티여 차 이런 식으로 느낌이 바뀌어요. 실제로 민요장구 시험이 여기 교과서에 음이 솔로 되어 있는데 라로 안에 감점 이게 아니라 민요와 장구를 어우러지게 멋스럽게 부르면은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과서의 악보를 바탕으로 식임새를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초반은 주 1회씩 한 타임씩 해가지고 2달로 이루어진 과정인데요. 여기는 아시다시피 그냥 민요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천천히 악곡 익히시는 반이고요. 이때 이루어지는 곡들은 총 35곡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성반은요, 주 1회 2타임씩 한 달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곡을 빨리 배워야 돼. 이런 분이나 아니면 곡은 이미 어디선가 배워본 적이 있는데 좀 더 완성도 있게 틀을 잡고 싶으신 분들 오시면 예를 들어 식임새를 더 추가하고요. 장단에 변형가락을 좀 더 넣어가지고 좀 더 완성도 있는 민요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반이고요. 그 다음에 심화반은 주 1회씩 한 타임씩 해가지고 한 달로 이루어지는 반인데요. 아시다시피 이런 반은 어떤 분들이 오시면 좋냐면은 설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교과서에 있는 모든 악곡을 다
다루고 싶으신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과서에 실린 국악 가창곡을 다루는 반으로 기존 메인곡 중 난이도가 높거나 기출로 잘 나왔던 그런 민요 플러스 시조, 그리고 잡가, 그리고 국악 창작곡 이런 곡들을 다루는 반입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 나왔던 기술곡들 한번 볼게요. 서울에요. 작년에 창작 판소리와 시조, 육자백이 나왔던 거 아시죠? 서울이 워낙 좀 생뚱맞고 엉뚱한 게 나와가지고 모두를 당황시켰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 준비하신 분들이 워낙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파초장, 잦은 사랑가, 세타령, 실제로 민요 보시는데 어려움은 없었는데 대신에 원어로 나오는 그 곡들 부르는데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경기는 볼게요. 신고산 타령, 오돌독이, 몽금호 타령. 전부 다 이번에는 민요에서만 나왔어요. 서울도 이번엔 전부 다 남도에서만 나왔는데요. 서울이 그동안 다 경기랑 남도 섞어서 나왔는데 남도만 나온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측할 수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천은 진도아리랑 세마치랑 중몰이 악보 두 가지가 나왔어요. 흔히들 저희 진도아리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세마치로 알고 있잖아요. 교과서에는 같은 악곡이라고 또 해도 장단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강원도에는 이하옹 타령이 원래 원곡은 혹시 무슨 장단인지 아세요? 국거리 장단이에요. 개정 전에는 이하옹 타령이 국거리 장단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이하옹 타령이 세마치 장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천에서는 개정된 이하옹 타령으로 나왔고요. 정선아리랑 한강수 타령, 잦은 농부가 이런 곡들은 워낙 기출로 잘 나왔던 곡이어가지고 별 문제가 없었고요. 대전 제가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서울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 이번에 대전 난이도가 좀 높았어요. 왜냐면요. 잦은아리 이 곡은 올해 개정에 추가된 고등학교에 실린 곡인데요. 가장 어려운 민요예요. 이 곡 실렸고 태평가, 강원도아리랑 진도아리랑 농부가가 실렸는데요. 대전은 좋은 게 5곡 중에 2곡을 뽑아가지고 한 곡을 선택하면 돼요. 아주 자비로운 지역이에요. 네, 대전 좋죠. 그다음 세종은 몽금보 타령 나왔고요. 세종은 조금 독특한 게 장단을 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악기가 연주가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장단 쳐야 되고 노래하는 사람이 부르면은 거기에 맞춰 장단을 연주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시조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주는 해주아리랑 태평가, 한오백년, 창부타령도 좀 어려운 곡인데요. 이거 나왔어요. 충남은 상주 모신기 나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번 충남의 심사위원분들이 좀 바쁘셨는지 네, 마디를 다 안 들었다고 합니다. 중간에 커트했대요. 그리고 충북은 쾌지나 찡찡난의 긴 자진도로 나왔고요. 울산은 매년마다 제시하는 게 좀 달라요. 어느 해에는 국거리 장단에서만 낼게요. 어느 해에는 중몰에서만 낼게요. 올해는 잦은몰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고산 타령, 군밤 타령 나왔고요. 그다음 부산은요. 자유곡이에요. 이번에는 개정 중학교 교과서 중 장단이 다른 거 2개 이렇게 보였고 제주도는 뱃노래, 쾌지나 칭칭단의 강강술래 모두 긴 자진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년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곡도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도 1차 보시고 오셔가지고 민요를 처음 배우신 분이 있었는데요. 아까 김남주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지옥을 맛보세요. 그런 분들은 그분도 힘들지만 가르친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민요는 악곡도 너무 많기 때문에 꼭 상반기부터 준비하셔가지고 그리고 민요가 아시겠지만 처음에 부르면 선생님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왜 제가 부르면은 동요 같아요? 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동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원래 전공에서는 노래 진도 나갈 때 한두 곡밖에 안 해요. 근데 저희는 이게 빨리빨리 많은 악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4곡 내지 5곡 정도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악보를 볼 줄 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민요가 조금씩 부를 때마다 목도 조금 단단해지고요. 처음에 목소리가 한강수라 이렇게 부르시던 분들이
1차 보고 오시면은 한강수라 커져요. 목소리도 많이 부르면은 좀 더 커지고 트인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부터 준비하셔가지고요. 나중에 괜히 민요 때문에 점수 감점됐어 그런 소리 안 들을 수 있게 준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이따 질문하시고요. 2월에 특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도민요 유성실 쌤 바로 나오셔서 설명 드릴게요. 아름다우신데 실물이 더 아름다우신 늦게 나오셔서 너무 멋있는 사진을 걸어주셔가지고 비슷한 보이나요? 안 비슷한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 서가지고 서울에 창작 판소리가 나왔어요. 이제 판소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했는데 실제로 판소리가 나왔죠. 그것도 3곡 중에 2곡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도 민요가 아니고 이제 남도 민요와 잡가와 판소리까지 이제 서울 지역을 준비하실 분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담감이 조금 없지 않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앞서 유은지 선생님께서 너무 민요에 대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는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도민요 기초반이라고 해서 4주 코스로 돌아가는데요. 저는 뭐 장단별로 난이도별로 그렇게 돌아가진 않고요. 쉬운 곡과 조금 비교적 어려운 곡을 4주에 나눠서 한 4주 동안 배우시게 되는 곡은 15곡 정도 배우시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남도민요와 남도잡가 보렴을 배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공부할 때만 배웠지 제가 이걸 실제로 부르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여러분 보렴까지 아마 그 기초반에서 배우시게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화반으로 넘어가시면 민요반의 기초에서 조금 어려웠던 잡가와 교과서에 나오는 판소리, 그 다음에 국악 가창곡에 포함되는 창작곡과 창작 동요들까지 그것도 한 15곡 정도 배우시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요를 합치면 서울 지역을 준비하실 분들은 약 70곡 정도를 외우셔야 되세요. 교과서에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곡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12월에 정말 오시면 내가 노래하는 기계인가? 악보를 보고 이걸 시창으로 불러야 하나? 라는 고민들을 하시는데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민요는 특히 시간을 천천히 두고 곡을 익히면서 부르셔야 되는 그런 곡이기 때문에 조금 일찍 준비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아까 저는 왜 동요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동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더하고 연습을 더하고 그 안에서 자신감이 붙어야 시험장에 가셔서 내가 연습했던 걸 마음껏 뽐내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12월에 오시면 곡은 뭐 익혀갈 수 있지만 어떤 곡이 나올까 불안하면서 그 마음 또한 실기장에 가면 목소리가 안 떨리던 사람도 목소리가 떨리게 되고 내가 알던 장단도 실제로 모의고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자진몰이를 실어놨는데 본인은 자진몰이라고 쳤는데 실제로 치고 있는 장단은 세마치 장단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저 뭐 쳤죠? 라고 본인이 어떤 걸 쳤는지를 모를 만큼 그만큼 정신이 없는 시기가 바로 그 12월 1월이기 때문에 미리 상반기에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악은 뭐 피아노처럼 바이엘, 체리니 이렇게 단계별로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쉽다고 하는 곡들 또한 난이도가 있는 곡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룹 수업이 또 열리게 되거든요. 그룹은 2인, 3인, 4인까지 있지만 저희가 실제로 수업을 해보면 2인, 3인까지는 수업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레벨이 비슷하신 분들이 오시면 수업에 그래도 즐겁게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4명이 모이게 되면 내 목소리가 어떻게 나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비교적 2인, 3인 그룹 또는 개인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험은 다 장단을 아셔야 되는데 저희는 수업 때 저희가 이제 시험에 기출되어서 많이 쓰이는 장단을 장단별로 정리를 해서 그 파일로 드리기 때문에 그 장단을 외우신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때그때 그 곡에 맞는 장단을 알려드리니까 저희와 함께 선생님이 되기 위한 학습 도구로 임용닷컴의 실기학원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말씀은 여기서 끝났고요. 혹시 나중에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김진석 선생님 오셔서 설명해 드릴게요. 가이드북 83페이지에 연관 커리큘럼 있고요. 안녕하세요. 단소 강사 김진석입니다. 지금 우선 대전 지역이 제일 적어서 대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대전은 민요를 시험을 보는데 민요라고 정확하게 뚜렷하게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게 몇 년 전에만 해도 타령이 나왔어요. 네, 타령이 나왔는데 쉬운 타령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령에 가사가 입혀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요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민요곡만 연습하시면 안 되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든 웬만한 곡들, 민요라고 생각할 만한 곡들, 타령에 가사 있으면 타령도 해야 되고 계면에 가사 있으면 계면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저 대전 같은 경우에도 시험 보시기 편하실 것 같고 식임새 넣어서 부르라고 나와 있죠. 식임새 넣어서 부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연습하시면은 식임새를 어떤 걸 어떻게 넣어야 될지도 모르실 거고 그리고 식임새가 이제 한 3개 막 요런 것들 가락들이 추가되는 그런 식임새를 넣었을 때는 음악이 이상해지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그런 식임새들은 조금 조심하셔서 넣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대전은 그렇게 넘어가고 자유곡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죠. 자유곡은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청성곡, 상령산, 세령산 요 3가지를 제일 많이 하시고 중간중간에 뭐 다른 염양춘 뭐 이런 것도 하시는데 그런 거 하셔도 되긴 하는데 이제 타령이나 요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타령은 한 10년 전에 했어요. 타령 10년 전쯤에 했고 아리랑 메들리 막 민요 메들리로 해서 한 대여섯 곡 하면 안 되냐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다 10년 전에는 가능했어요. 10년 전엔 가능하다가 이제 임용 하시는 분들이 워낙 욕심이 많으셔서 본인들이 실력을 올린 거예요. 본인들이 올리셔서 나는 이 사람보다 더 잘 받고 싶어 점수를. 그러니까 타령에서 더 올라간 거고 더 올라간 거고 이제 맥시멈이 청성곡, 세령산, 상령산 3개예요. 그 중에서 청성곡이랑 상령산은 거의 독주곡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세령산은 그나마 이제 독주곡은 아닌데 연주를 할 수 있는 이제 호흡이 딸리시는 분들한테는 세령산을 권해요. 세령산이 더 점수를 잘 받고 못 받고 보다는 못 받는 지역이 있긴 해요. 세령산은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세령산으로 시험을 보면은 점수가 제일 낮아요. 단소 중에서도 어떤 식이냐면 세령산이 최하, 상령산, 청성곡이 중간, 그리고 자유악기가 제일 높아요. 어떻게든 단소를 하고 싶으시면 제가 일부러 세령산을 안 가르치고 청성곡이나 상령산을 하라고 권하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호흡이 중요한데 세령산은 중간중간에 계속 끊을 수 있거든요. 도둑숨을 쉰다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끊어가면서 연주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세령산은 호흡이 이제 짧으신 분들한테 권하고 늦게 오신 분들한테 권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단기간에 호흡을 한 20초 부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 지금은 1월이잖아요. 3월에 시작해도 그렇고 시간적 여유 있으신 분들한테는 일부러 제 청성곡이랑 상령산을 일부러 가르쳐요. 그래서 본인들이 연습을 하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어요. 전제 조건을 깔아야지 그렇게 시키는 건데 연습을 안 할 경우에 12월에 다시 오고 1월에 다시 왔을 때 호흡이 늘어 있진 않아요. 그건 100%. 어떤 사람도 단기간에 호흡은 늘 수 없고 호흡이 늘려면은 못해도 하루에 1시간 정도 안 끊고 계속 연습하는 방법. 계속 안 끊고 대신에 어지러워 갖고 그렇게 못 불겠죠. 5분 불다가 쉬고 5분 불다가 쉬고 그래서 호흡이 안 는다고 보시면 돼요. 최대한 빠른 시일에 시작을 해서 호흡을 늘려가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자유곡은 그냥 단순하게 민요처럼 있는 곡을 대충 부는 게 아니라 표현들을 다 넣어서 퇴성, 요성 이런 것들을 다 넣고 뭐 흘려주고 느낌 더 살리고 호흡도 뺐다가 나왔다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연주를 하셔야지 그나마 더 느낌 있게 연주하실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점수에 반영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가 더 잘하냐 못하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 누가 딱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뭔가 더 느낌 있게 분다
이렇게 해서 점수를 주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냥 대충 이렇게 불고 뭐 퇴성 요성 하나도 없고 그냥 악보대로 교과서 같은 느낌으로 연주를 하면 점수를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충북 같은 특정 지역들을 지금 조금씩 특정하게 뭐가 있는 경우, 충북은 한 3분 대충 저기 나오면은 3분 정도가 나오는데, 어떤 해에는 3분에서 1분 30초만 보고 어떤 해에는 5분을 보고, 이렇게 일부러 장난을 쳐요. 왜 5분을 봤어, 그러면 5분 동안 준비할 거 아니야 내년에. 그러면은 1분 30초 봐.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1분 30초만 준비했는데 5분을 봐. 그래서 사람들을 일부러 그렇게 골탕 먹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아까 대전 지역 넘어갔는데 대전 지역도 이번에도 밴 노래가 나왔어요. 쉬운 수준의 곡이고 식임새도 하나도 없이 그냥 깔끔한 곡으로 나왔기 때문에 쉬운 편인데, 지금 제 수강생 분들이 전부 다 밴 노래를 뽑은 거 보면은 살짝 장난을 치지 않았을까 생각도 좀 들어요. 세 곡 중에 태길인데 왜 전부 다 밴 노래만 나왔을까요? 다른 곡이 하나라도 나와야 되는데. 제가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혹시 모르는 거긴 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걸 뽑았을 수도 있는데 제 수강생은 전부 다 밴 노래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게 살짝 그렇게 장난을 조금씩 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같은 밴 노래 3개를 놓고 골라라, 사람 긴장하게. 그렇게 해놓으면 못해도 긴장을 하겠죠. 일부러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긴장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날 것이고, 소리가 나냐 안 나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이고. 경기, 제일 많이 보시는 게 경기죠. 경기는 초견인데, 초견으로 바뀐 다음부터는 모두 3분박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3분박이 나왔다가 올해 2분박으로 바뀌었죠. 이것도 똑같아요. 장난을 하는 거죠, 일부러. 이제쯤이면 니네 3분박만 연습하겠지 하면서 2분박짜리로 나왔는데, 2분박 66템포 그냥 1초예요. 66이라고 해서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1초 하면 돼요. 그냥 66 그 사람들이 템포 맞춰갖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대충 1초 하면 돼요. 뭐 1초나 1초보다 조금 빠르게. 근데 하면은 들어가서 이제 시작하면은 그때서부터 막 120, 막 150으로 불러요. 자기가 뭐 불렀는지도 몰라. 그렇게 해놓고 나와갖고 선생님 저 잘했어요. 뭘 잘해, 150으로 불러놓고. 그런 식도 있고, 2분박이 갑자기 나와버리니까 3분박 했던 사람들은 멘붕이 오죠. 그런 식으로도 나오는 거고, 제 3분박짜리 한 정간이면 하나, 둘, 셋, 이게 한 정간이잖아요. 2분박짜리 3개로 늘려버리면, 3정간으로 늘리면 하나, 둘, 셋 똑같아요. 그래서 3분박짜리 20정간이 나온 거를 2분박으로 바꾸면 40에서 60정간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전혀 다른 게 없어요. 3분박 한 정간을 2분박 3정간으로 늘려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저는 계속 가르쳐요. 2분박 먼저 가르치고 3분박 가르치는데, 늦게 오시는 12월 달에 막 급하게 오시는 분들한테는 작년에 시험 봤던 거 위주로 많이 가르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거 위주로 가게 되니까 본인들한테도 손해고, 그렇다고 누구 남 탓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수강생분이 저한테 늦게 오셨어요. 늦게 오셨는데, 선생님 작년에 지금까지 3분박밖에 안 났는데 3분박만 하면 안 돼요? 이래요 저한테. 네, 내가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욕먹기 싫으니까. 만약에 3분박만 가르쳤다가 2분박 나오면 지금처럼 제가 욕먹으니까, 저는 웬만한 거는 다 가르쳐 놓고 그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고, 그런 식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하라는 거 다 하시면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일부러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서 콕콕 찝어주진 않거든요. 모든 걸 다 시켜요. 뭐 남도 시키고, 남도 지금까지는 안 나왔는데 장난을 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남 나오는 군밤 타령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경기에서 그런 걸 안 낸다는 보장은 없겠죠. 언젠가는 나올 거라는 거예요, 남도. 그래서 남 나오는 음악들도 같이 연습을 시켜 드릴 거고, 지금 뭐 더 쉬운 식임새들만 나왔어요. 기억, 니은 요런 것들, 이런 거 위주로 나왔으니까 레슨 받으시면은 그렇게 어렵다라는 느낌은 안 드실 거예요. 본인 긴장도에 따라서 그날 따라 다를 건데, 그런 긴장감은 별로 없으실 것 같고,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소리 안 난다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처음에 소리는 당연히 연습을 안 하면 안 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3개월, 4개월 안에 본인들 피아노 생각하시면 돼요. 3, 4개월 안에 소나타를 하나도 안 틀리고 저를 가르칠 수 있으시면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 정도로 초견도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보고서 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까지는 나와 주려면은 어느 정도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한 거고, 그 노력이 3개월, 4개월 안에 만들 수 없는 건데 그거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저는 소리를 중점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소리 대신에 손가락을 먼저 돌리고 악보 리딩 실력을 계속 올려요. 그래서 속도를 계속 올려줘요. 속도를 계속 올린 다음에 나중에 소리는 그때 조금씩 잡으면 저절로 소리가 나는데, 소리만 잡다 보면 손가락이 나중에 안 돌아가겠죠. 손가락이 안 돌아가서 손에 힘을 줘. 힘을 줘서 소리를 내려고 하면 다시 또 소리가 또 안 나요. 그게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손가락만 우선 돌려놓고 나중에 소리를 잡아주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소리가 안 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손가락만 계속 돌리는 식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선생님들 저희 잠시만요. 예. 이게 제가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메시지인데 꺼져가지고, 선생님들 이 공부가 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 범위도 굉장히 깊고 할 것도 많은데요. 이 교수님이 카페에다가 조언을 하기를 1차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줄 세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실기를 조언을 드리자면 내가 가장 못하는 거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제 조금 잘할 수 있는 거는 뒤로 빼셔도 돼요. 청음이든 피아노든 내가 잘할 수 있다 뒤로 빼셔도 되는데요. 이거는 하나 점검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임용하고 입시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레벨을 어느 정도 수준의 레벨이고 어느 지역을 겨냥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 레벨을 테스트를 한번 한 다음에 맘 놓고 뒤로 미루셔도 돼요. 그러니까 레벨 테스트는 꼭 한번 받아보세요. 그런 다음에 뒤로 빼시고 가장 못하는 걸 먼저 레슨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12월에 가서는 내가 못하는 거랑 잘하는 거랑 같이 가면서 하나도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포기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합격선으로 안 들어와요. 그래서 못하는 것도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점검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믿음을 주려고 이 시간을 만든 거고요. 선생님들 고민을 더 해드리려고 만든 게 절대 아니니까요. 좀 이번 시간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상태를 조금 점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상담 시간을 좀 올릴 거예요. 중간 제가 1년 동안 지금 이 교수님이 상담하고 계시고 이제 공고 나기 전에도 상담을 좀 올릴 텐데요. 그 상담은 제 시창청음에 관련된 상담만이 아니고요. 우리 학원에서 실기를 들으셨으면 제가 그 강사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계속해서 이 선생님이 민요는 어느 정도다. 1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냐? 단소는 10점 만점에 몇 점이냐? 그럼 청음은 어느 정도 하지? 시창은 어느 정도 하지? 한 다음에 요게 간략히 40점 만점 혹은 30점 만점에 어느 정도 선까지 맞아야 합격선이에요. 이런 상담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역 선정하실 때나 아니면 실기 듣는 와중에 한 번씩 상담하시면서 점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도 듣고 특강도 듣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제 저기 조교 선생님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조교 선생님이 특강 신청을 받을 거예요. 예, 한 줄로 천천히 쓰셔서 저희 선생님들 먼저 받는 거니까요. 다 2과목까지만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 오늘 고생 많으셨고 특강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